네, 현재 시간 12시 58분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엄청난 변동폭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설프게 현 구간이 저점이다 하면은 큰 폭의 하락을 맞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도대체 삼성전자 어디까지 빠지고 그리고 빠진 이후에 바닥을 다진 이후에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 그런 부분들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결국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인들도 똑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앞 구간에 저점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완전히 이탈한 후에 그리고는 3일 연속 하락폭이 나와준 이후에 그리고는 재차 반등하는 구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 구간에서 잘못하다라고 하면 큰 폭의 하락폭을 맞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제가 명확한 저점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앞 구간에서 하락폭을 키웠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외인들이었고 그리고 이전에 저점 부분을 이탈했을 때 한국 주식이 이렇게 좋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한국 옵션 만기일이 14일이었습니다. 딱 오늘 만기일이었다. 그러니까 3일 연속 포지션을 바꿨기 때문에 결국은 변동폭이 커진 거다. 그러면은 지금 딱 오늘 날짜로 1.38% 상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매수하세요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절대로 저점이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차후에 삼성전자 엄청나게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어디까지 하락할 거고 그리고 차후에 얼마만큼 상승할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하락폭을 키웠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외국인들이었죠. 그리고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를 기점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보시면은 오늘 나온 뉴스인데 결국은 HBM 등 기술 격차는 여전하고 이재용 재판이 1월 달에도 있고 인적 쇄신도 느리고 그리고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외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폭을 이끌었었던 게 결국은 외인들이고 이 하락폭을 이끌었을 때 누가 사줬어요? 개인들이 전부 다 받아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신용을 함께 활용해서 레버리지까지 함께 활용하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가를 상승시킬까요? 하락시킬까요? 하락시킨다고요. 지금 이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얼마만큼의 보유 비중을 줄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위에서 56% 정도의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52%까지 보유 비중을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이 얼마나 돼요? 52%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이 신용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락폭 당시에 신용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건 결국은 이 외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외인들 입장에서 내가 매도를 한 금액을 전부 다 개인들이 받아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반등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때요? 결국은 외인들 입장에서도 돈을 써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다 누가 가지고 가요? 개인들이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외인들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비중을 활용해서 주가를 더 하락시킨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신용 물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늘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전에도 똑같은 상황을 맛보았었다. 이때도 어땠어요? 헤드앤숄더가 나와준 이후에 그리고는 주가는 엄청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때 당시에 손절 물량이 나와 주니까
외인들이 핸들링하기가 너무나 가벼워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때 당시에 손절을 했었던 기업들 때문에 절대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절대로 개인들은 살 수가 없다. 왜요? 이때 단 며칠 만에 내 예수금이 20%, 30% 줄어들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절대로 매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의 하락폭보다 지금 당시에 하락폭이 더 크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씩 하락할 때 저점이 더 빨리 나오나요? 아니라고요. 지수든 종목이든 저점이 찍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하락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손절 물량도 나오고 밑에서 매수하는 물량들도 생기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1%, 2%, 3% 조금씩밖에 하락을 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저점을 찍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에 이 앞봉에서 단순히 2%를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그날 저가가 마이너스 7%, 약 9%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줬고, 그 전날은 어땠냐? 그 전날에도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 약 5%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단 이틀 만에 14% 정도의 변동폭을 삼성전자가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신용 물량이 이 밑에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와주니까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은 결국은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하락폭은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가가 찍히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외국인들은 50% 이상의 보유 비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점이 아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도 엄청난 변동폭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당장 내일 더 큰 변동폭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급적으로도 한번 살펴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엄청난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우는 어때요? 보세요. 이 앞부분에서 엄청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실려줬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만 외인들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주체는 누구예요? 개인들일까요? 외국인들일까요? 기관일까요? 지금 지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죠?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외인들이 매도를 했나요? 개인들이 매도를 했나요? 외인들이 매도를 했죠? 실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주체는 지금 외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재차 붙어줘야 된다. 근데 절대로 붙어주지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개인들 때문에 붙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내일 엄청난 변동폭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왜? 오늘 개인들의 물량이 재차 붙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어제 오늘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재차 대규모의 돈이 풀려졌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서 가지고 가야겠죠. 어떻게요? 제가 잠깐만 제 개인 휴대폰 번호 오픈을 해드릴게요.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내일 엄청난 변동폭 아래에서 최저점 부분에 매수 타점이랑 그리고 차후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0.25% 미국에서 내렸죠? 그럼 0.25% 내렸다는 건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결국은 세계적인 스마트 머니가 주식 시장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금에 더 이상 돈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더 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돈이 풀린다라고 하면 어때요? 삼성전자로 올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예요? 51,4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51,400원밖에 안 하면 어때요? 세계적인 머니가 한국으로 오면 삼성전자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해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결국은 돈으로 상승시킬 수 있고 그리고 돈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엄청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요? 개인들의 물량이 전부 다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매도 타점까지도 보내드릴게요. 사실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가장 싸게 매수한 다음에 가장 비싸게 매도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가네 라고 하면서 매수해놓고 3% 5% 약수익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두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계셔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실제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드린 타점이랑 완전히 다르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어렵게 영상으로 만드는 시간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문자로 실시간으로 타점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타점 보지 않고 그냥 혼자 하신다라고 하면 외인들은 개인들의 심리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절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없을 뿐더러 고점에서도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물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타점 꼭 확인하고 대응하셔라.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전달을 해드리면서 삼성전자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부력 싸움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저점이 아니고 향후에 얼마만큼 상승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우를 제가 아까 기점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급이 뭐가 중요해? 결국은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이오 관련주들 실적 좋아요? 바이오 관련주들 실적 안 좋습니다. 근데 주가가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는데 그게 왜요? 결국은 이 기대감이 몰릴 수 있는 돈으로 실질적으로는 돈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돈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누구예요? 외인들이라고요. 우리나라에는 3대 주체가 있는데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3대 주체가 있는데 이 3대 주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들이고 개인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기관은 보통이라고 하죠. 근데 왜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왜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 주가가 하락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 결국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기 위해선 한마음 한뜻으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시장가로 매도를 하고 시장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이라고 해봐요. 외국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장가로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6만 원, 5만 원, 4만 원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왜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킬 수 없는지, 변동폭을 보일 수가 없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가로 매수를 진행을 하시나요? 시장가로 매도를 진행을 하시나요? 매도는 내가 손절을 했을 때 시장가로 매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가로 매수를 진행을 하지 않잖아요. 얼마에 걸어 놓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어때요? 내가 얼마에 걸어 놓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외인들이고, 개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요? 시장가로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기관 같은 경우에 어때요? 기관은 9시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6시에 퇴근하는 공무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어떤 가격대 오면 매수하고 어떤 가격대 오면 매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모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우가 어느 정도의 저점이 찍혔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붙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지금 왜 삼성전자 우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빨리 저점이 찍혔어요? 당연히 질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주식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우가 우선주잖아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주식 수가 적습니다. 주식 수가 적다라는 건 뭐예요? 더 빠르게 외인들 입장에서 주식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가 먼저 저점이 찍혔고, 그리고 차후적으로 삼성전자도 이제 곧 있으면 저점이 찍힐 거다.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이 안중현 삼성전자 사장이 11일 삼성전자 주식을 57,600원에 1만 주를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중현 사장이라는 게 2008년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미래전략실에 합류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번도 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57,600원에 5억 원 어치를 매수를 했다라는 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결국은 이 위에서부터 삼성전자 임원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하락한 이유는 결국은 외인들 때문이고, 이 외인들은 이 앞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쁜 소문들을 퍼뜨렸어요. 왜 퍼뜨렸어요? 결국은 어떻게든 손절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시점이 이때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네들이 이미 다 팔고 나서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도 이미 엄청난 하락폭을 키워 왔으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전에 저점 부분을 완전히 이탈하는 이 구간부터는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구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분명히 삼성전자 엄청난 상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개인들이 어떻게든 이 앞에서 물량을 털어낸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 비록 엔비디아에 편입이 되지 못해서 실적이 좋지 못하지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중국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죠. 그런데 이 중국을 때릴 때 그냥 때려요? 관세를 60%를 붙인다라고 합니다. 관세 60% 붙이면은 결국은 대만의 TSMC 어디예요? 대만의 TSMC도 결국은 중국이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결국은 이 TSMC를 버릴 수밖에 없고, TSMC를 버리면은 결국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삼성전자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외인들은 재차 복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스마트 머니가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 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로 붙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엄청난 변동폭 아래에서 변동성 보여주는 구간에서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가야 된다. 기회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미국의 유태인 인구는 6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미국 금융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고, 유태인들의 오랜 격언 중에 하나가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도 비슷한데 이 종목 좋다라고 아무리 말씀드리는 것보다 스스로 분석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후에 용돈벌이 겸 추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 말씀드려도 각자의 상황과 이해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주식을 스스로 분석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주식 기법 책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을 배우면 특정 종목에 얽매이지 않을 뿐더러 시장에서 꾸준히 용돈벌이 정도의 수익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기본 틀과 안목을 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손해볼 일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한 결과, 저도 주식으로 정말 3년간 많이도 잃어봤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서적 아무리 많이 찾아보고 뉴스를 아무리 많이 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관련된 전자책을 발행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담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고점 부분이다 혹은 저점 부분이다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려도 분명 어떤 이유로 고점이고 왜 저점이고 그리고 세력이 왜 유입이 되었고 세력이 왜 나갔는지 현재 내 주식의 객관적인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쉽게 요점만 적어놨고 단타 매매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매매법까지 다양한 매매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주식 차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기법을 활용해서 3월 21일 날 레몬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일에 한번, 다음날 또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1000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또한 제 매매 기법에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매수 포인트였고, 실제 어떻게 됐나, 1월 3일날 4만원이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2월달에 1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사실상 실전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수학의 정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공유를 받을 수 있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1000%님 저 좋아요 구독한 구독자예요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무료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전자라고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 매매 기법이 필요한 우리 구독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핵심 매매 기법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